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군부대 재배치 사업에 따라서 부천 오정 군부대가 부평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부평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지금도 군부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군부대까지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대 이전 예정지로 꼽힌 부평구 일신동 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할 두 분, 이익성 부평구 의원 그리고 이를 취재한 이재필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정 군부대 이전 문제로 부천시와 부평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천시가 이 부평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평구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 12월 18일 부천시에서 군부대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그 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 신청을 부평구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기존 군부대 내 일반 지역이었었다면은 건축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네. 부천시가 군부대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하필이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부평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된 까닭입니다. 이전 예정지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이세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그 특별법에 따르면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특별한 경우인 국방이나 군사시설 등의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해당 지역 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할 단체장인 부평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12월 18일 부천시가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 오정 군부대가 부천에 오정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처음 접한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우선 제가 계획을 안 거는 이제 3월 초였습니다. 3월 초였고 그리고 이제 관련 내용을 취재를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을 만났고요. 그때 주민들도 이 사업 계획을 알았습니다. 네. 부천시가 부평구에 건축 허가를 낸 것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 12월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기간이 2월까지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 이후에 주민 설명회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부천 오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오정동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지역에 약 3,700세대를 이제 들어서는 주거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 계획인데 그동안 군부대 때문에 이제 개발 등 지역에 많은 이런 어떤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된 거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데 국방부와 합의를 마쳤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부천시에서 이전할 군부대를 지어주고 오정동 군부대를 이제 받는 그런 사업인데 공병대대와 간부 숙소 등 모두 3개 건물 지을 계획인데 면적은 약 67,000제곱미터입니다. 일신동과 부계동 일대에 건립을 추진 중인데 주민들도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난 이후에서야 알게 됐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 3개월여 시간이 흐른 이후에 주민들이 알게 됐다라는 지적이세요. 이 오정 군부대 이전은 지난 2018년 인천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일신동으로 이 부천 오정 군부대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계획에 의거해서 국방부에서 인천 지역 군부대 재배치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천 지역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상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을 비롯해서 주안 남동구에 위치한 그 예비군 훈련장을 포함한 통합 예비군 훈련장까지 해서 총 7개 부대를 일신동 북의 일동에 위치한 17사단과 수도군수지원단에 이전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국방부가 협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협약으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 된 일신동과 북해동 지역 주민들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그 부대 이전을 반대한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서 1년 넘게 군부대 앞에서 그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을 지속해 왔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시위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일신동의 경우에는 지금도 군부대로 인한 불편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군부대 이전은 안 된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죠. 그동안 이제 군부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인데, 그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쪽에 집적화를 추진 중에 있죠. 근데 이제 인천시에서 밝힌 바로는 부대가 집적화하면 그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36만 평 정도의 이제 부지가 유휴 부지로 생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 그만큼 일신동에는 그만큼의 어떤 군부대가 집적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생활 여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소음이나 생활 여건 또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랫동안 군부대 때문에 개발도 안 돼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부천시가 군부대를 이전하는 이유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 개발 때문이잖아요. 특히 이제 일신동 군부대에는 헬기가 수시로 드나드는 이제 군 비행장이 있어요. 군 비행장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이런 어떤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비행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이제 고도 제한 등 이런 어떤 개발이 제한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네.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군부대를 이전해 줄 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요구를 해 왔는데, 이전은 고사하고 이제 이쪽에 추가적으로. 집적화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는 이전은 물 건너 간 거냐? 그럼 이제 여기에 아예 그냥 군부대가 그냥 집적화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재산권 어떻게 침해는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 기초지자체인 부평구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반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최악의 경우 부천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평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법률적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평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법률적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그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건축법과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어느 법이 우선이 되는지는 추후에 이제 가려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법 제 6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건축 행위를 허가하려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그것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계속 좀 많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지난 4월 2일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성과가 있었는지, 이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사가 좀 전달됐습니까? 어떤가요? 예, 그 질문에 앞서서 지금 행정소송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좀 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답을 할까 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부천시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부천시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에는 행정소송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협의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한다, 집중하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주민과 어떤 이런 협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될 수 있으면 빼려고 하는, 만약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등 이런 어떤 설득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는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이제 특별조치법,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특별조치법 살펴봐야 하고, 그린벨트 내 군부대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관련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군부대 관련 훈령, 법령 등 법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부천시가 지난해 12월에 부평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죠. 계획상에는 3월 중에는 부대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4월이죠.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직 주민 합의조차 지금 이루지 못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계획보다 이미 늦었다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부천시는 부대 이전을 마치고 2023년에는 오정동 군부대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지키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하루빨리 마치고 이 과정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나은 어떤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지난 4월 1일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주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주민 설명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부대 이전에 반대한다, 결사 반대한다, 이 입장들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네. 그동안 주민들은 이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고 이에 따라 많은 피해 의식도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지역의 군부대까지 받아들인다?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이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했어요. 특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날 주민설명회에 부천시가 불참을 했죠. 네. 부평구에서 제가 듣기로 부평구에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냥 불참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저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주민들은 뭐 당연하게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뻔하니까 안 나온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반발 섞인 비판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민들도 이게 정부 사업인 만큼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뭐 어떤 식으로 해달라, 그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번 부천시의 군부대 이전에 앞서 말씀 주셨던 삼보급단 등 인천에서 이미 군부대를 일신동에 이제 이전 집적화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주민들과 협의, 논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나온 이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군 비행장 이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군 비행장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그리고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군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라고 첫 번째로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신설입니다. 이곳에 중학교가 없어요.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등교, 하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평구도 책임 있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사실 이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주체는 인천시죠. 군부대 재배치 사업을 체결할 때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인천시에서 피해 지역인 일신동, 부계동 지역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이 된 그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했는데요. 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단순히 그냥 정리정도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진일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방금 이재필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그냥 수시로 뜨고 내리는 이 헬기 소음으로 인해서 안정된 그런 생활을 도저히 영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 주민들의 호소를 인천시에 단순히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전달만 하고,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항공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현재 관련 용역이 인천시에서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러면 항공대대를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로 이전하는 게 적합하겠냐라는 이런 어떤 부지를 확인 한번 해보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결과가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과연 실질적인 이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불확실한 부분인 거죠. 때문에 이 이전 문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또 어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뭐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민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조금 미온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이 항공부대가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항공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 군부대 집적화 사업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그런 민원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왕 이렇게 군 집적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면, 이런 집적화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인해서 부대가 이전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 개발 이익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항공대 그 활주로를 포함한 항공대를 이전하는 그런 이전 비용의 일부를 좀 부담하게 한다든지 해서 가시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지역에
그렇게 피해만 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좀 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구호에 그치는 그리고 검토한다라는 얘기로만 답변해가지고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 믿음을 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저 검토해보겠다. 또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로만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돼 왔고 불신을 갖게 된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예, 지적이셨어요. 네. 이 국방부는 부대 이전 문제는 부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인데 따라서 부천시가 차선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 반대가 심한데 부천시와 부평구 사이에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그 부천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그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이전 예정 부지인 부평구 일신동 북의 일동 소재의 17사단과 수도 군수 지원단 그 부대 안에 이전할 부대 시설을 건축해야 현대화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인 건축 행위를 부천시에서 내야 하는 것이 부천시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평구와 부천의 어떤 구체적인 접촉 이런 부분은 느껴지질 않고요. 다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부천시의 부대 이전 그 부지의 개발로 인한 그 3,700세대의 아파트 입주 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한 개발 이익금 이런 것들이 피해 지역의 어떤 진정한 피해 대책에 조금 일정 부분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이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반대로 그럼 부평구에서는 부천시에 관련해서 그 주민 피해에 따른 뭐 지원이나 차선책 이런 걸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부평구도 차선책을 제시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어떤 뭐 관망적인 지금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평구나 부천시가. 하지만 이제 부평구의 입장은 군부대 이전으로 피해가 이제 예상되는 일신동 북해동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나 간담회 이런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좀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구체화된 피해 대책이 마련이 되면 부천에 그 피해 대책을 요구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좀 풀어보겠다 하는 것이 부평구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도 이 군부대 이전 문제를 계속해서 끌 수만은 없고요. 또 부평구 역시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이 적절한 중재와 협의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필요하리라 보십니까? 한때는 부평구와 부천시가 육교 이름을 부부다리로 명명할 정도로 아주 의좋고 가까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부천시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에 상처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소송 또 행정심판 뭐 이런 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주민 설명회에도 나타나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이 문제를 풀어갈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 지역 주민들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이해를 좀 구하고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좀 듣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 피해 대책을 같이 논의하면서 좀 대책을 세우는 것,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평구와 부천시가 상호 신뢰 속에서 서로 발전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직접 취재 현장을 뛰어다니셨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거 뭐 짧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군부대 이전 입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 여러 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뭉쳐 있는 것이 어떤 도시 개발이나 어떤 지역 발전에 용이하기 때문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신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항공대 이전 등 어떤 이런 지원 사항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전 군부대 이전 관련 문제 다뤄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